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재판 나의 동이족 인물 태호복희, 소호금천, 희우, 순임금, 공자는 동이족이기에 한국인의 조상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중국 산동성 등에 가서 복희나 소호가 동이족이라고 한마디라도 했겠습니까? 복희나 소호가 동이족인데 왜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하냐 따져 묻기를 했겠습니까? 태호복희는 동이족인가? 태호복희는 기원전 2852년에서 2737년 또는 기원전 2952년에서 기원전 2836년, 기원전 30세기에서 기원전 28세기경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를 보면 해수면이 약 9m에서 13여 미터까지 상승한 시기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대홍수로 대지가 물을 덮일 당시 복희와 여화만이 곤륜산으로 들어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곤륜산은 해발 7,723m까지 있습니다. 해수면이 10여 미터 정도 상승하는데, 물론 이게 보통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10여 미터 올라갔는데 7,000m 산으로 도망칠 이유는 없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 원본에는 태호복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900여 년 뒤에 당나라 사마정이 사망본기라고 해서 사기에 추가를 했어요. 거기에 태호복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삼국 사기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호복희의 대표적인 성과는 주역이라고 하는데요, 8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역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는 주나라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주문왕이 옥중 생활하면서 다듬었다라고 합니다. 주문왕은 주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상나라 사람이고요, 아들 주무왕이 실질적으로 주나라의 시조죠. 이런 기록과 달리 기원전 30세기부터 상나라까지의 갑골문에 8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기록은 공자가 주역을 읽었다라는 것이고, 공자 이전에는 주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태호복희 사망 5제 시절을 거쳐 하상주, 그리고 공자가 있는 춘추 전국, 그리고 진한 시대인데요, 남방 오랑캐들의 창조 신화 속 존재였던 복희가 한나라에 이르러 신농과 함께 황제 이전의 제왕으로 호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삼황이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 인물로 그려졌던 것이고요, 정작 한나라 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로부터 900여 년 후에 사기에 추가가 됩니다. 언급이 된 건 3000년 후, 기록에 들어간 건 4000년 후란 얘기죠. 태호복희가 실제 인물이냐고 의심을 받는 이유는 고고학적으로 그 복희 시대에 곤륜산까지 도망가게 만들 대홍수 자체가 없었다는 거고요, 복희가 만들었다고 하는 8괴가 복희 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역을 읽었다고 하는 공자도 복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록이 많지도 않았지만 한나라 시대 이전에는 복희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판결, 복희가 기원전 28세기경에 실존 인물이란 근거도 없고 8개 창시의 근거도 없다. 중국은 왜 태호복희를 동이라고 하는가? 동이박물관에 태호복희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에 황제 헌원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지정하면서 동쪽에 복희, 서쪽에 서호, 남쪽에 신농, 북쪽에 전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역사 공정인데요, 먼저 복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역에 제왕은 진에서 나오고 만물이 진에서 나오니 진은 동방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회남자의 동방의 끝은 갈석산으로부터 해 뜨는 곳 부목의 땅을 지나 청토 수목의 들까지 이른다. 태호 구망이 다스린 곳으로 1만 2천리이다.
제왕세기에는 태호복희 임금은 진방에서 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제왕세기에는 태호포이씨라고 되어 있고요. 진으로부터 황제가 나온다. 그 진은 동방에 위치해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태호복희 임금이 진방에서 출생하였다라는 구절은 제왕세기에 없습니다. 포이씨가 진에서 출생했고 위치는 동방이다 라고 했을 뿐이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태호가 동방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포이가 동방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호복희가 동방상제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역사들을 가지고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도 있습니다. 수경주 위수 옛날 물길은 동쪽으로 청견을 지났는데 옛 황제 태호복희가 태어난 곳이다. 사망본기 태호복희 씨는 성이 풍씨이고 수인 씨를 이어 천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화서인데 뇌택에서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성기에서 복희를 낳았다. 수경과 사기에서는 성기 지역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성기 지역은 감숙성으로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태호는 동방을 다스렸다고 하고 포이는 동방에서 태어났지만 태호복희는 서방 출생이라는 거죠. 한나라 시대에 통치 헤게모니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옛날의 조상들 중에 태호복희, 소금천, 염제신농, 전욱 고향들이 선택이 됐고 그들을 대충 배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동건, 이병헌, 송승헌, 원빈 등이 있는데요. 이들을 4대 천왕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이들을 대충 동서남북에 배치를 해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충 유전자적으로 북반계 얼굴형을 북쪽으로, 남반계 얼굴형을 남쪽으로 배치하고 연관성을 꿰맞추는 그런 수준인 거죠. 사마천은 삼황을 사기에 싫지 않았다고 했죠. 태호복희는 몸이 뱀이에요. 태호는 1만 2천 리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 지배자들한테 먹히겠냐는 거예요. 사마천은 이런 이야기를 버리고 서대전에 나온 기자를 채택한 것입니다. 역사 공정에 있어서 얼토당토하는 태호복희보다는 기자를 이용해서 역사 공정을 했던 거죠. 중국은 왜 태호복희를 동일하고 했냐면 한나라에서 동방공정의 일환으로 태호복희를 배치하였던 것일 뿐이며 사마천은 뱀의 몸이라는 등과 1만 2천 리를 다스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기록하지 않았다. 소금천은 동이족인가? 여시춘추에 보면 헌원의 아들로 나오고요. 회남자에 보면 태호복희의 친구급으로 나옵니다. 소금천도 기원전 28세기 경의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호의 금무리는 서쪽 방면에 있다. 동쪽 바다 밖에 큰 골짜기에 소호의 나라가 있다 라고 산해경에 있고요. 기원전 28세기로 본다면 산둥반도를 바다 밖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고학과 맞는 거죠. 세월이 흐른 뒤 소호가 서쪽으로 돌아갔다. 소호가 엄에서 죽을 당시 운양산에서 장사를 지냈다. 소호는 엄이라는 데서 죽었고요. 여기에 장사를 지냈고 여기가 고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산둥반도는 소호 지국이고 곡부 지역은 소호의 고향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산둥성만 보았을 때 소호의 나라는 동쪽, 소호의 고향은 서쪽이라고 볼 수는 있죠.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림과 같이 위치가 되겠고요. 산해경과 회남자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소금천은 북부라는 확장 동이 지역에서 태어나 한국 동이에 해당되는 레이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고도 볼 수 있다. 치우는 동이인가? 중국의 사망오제 신화 속에서 그들의 적, 빌런이 있습니다. 헌혼에게는 염제와 치우가 적이었고요. 전욱고향에게는 공공, 제국고신에게는 방황, 순임금에게는 환도, 삼묘 이런 그 적들이 있었는데요.
헌원의 상대가 치우였습니다. 사기에서는 헌원이 심농을 정벌하였고 그 후에 치우를 정벌해서 헌원이 천자가 돼서 다스렸다라고 나오는데요. 400~500년 뒤에 사기 집회에서는 치우는 옛 천자다. 200~300년 뒤에 사기 세근에서는 구려의 군주를 치우라고 부른다. 또한 400여 년 뒤에 여는 하나라 제후인 구려이다. 동해의 국가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에서 치우는 옛 천자이고 구려의 군주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사마천의 사기를 부정하면서 치우가 헌원에게 졌다는 것은 역사 조작이라고 해서 치우를 승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치우가 헌원에게 진 게 아니라 헌원이 치우에게 졌다라는 그 근거로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 치우가 이긴 게 아니면 유방이 왜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기에는 사황제 제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방이 치우에게만 제사를 지낸 게 아닙니다. 헌원에게 제사를 지내고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헌원에게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치우가 승리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근거가 있으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현재 치우를 모시는 묘족은 호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하나라의 제국이라는 이야기인지 하나라 이후 언젠가 이 지역으로 내려갔다든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치우의 후예가 호남성으로 내려가서 묘족을 이루었고 그 묘족이 우리와 형제다, 한국인과 형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인은 하플로그룹 O3와 비원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묘족은 O3A2와 O2A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묘족보다 북방계 중국인과 가깝습니다. 이쪽과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복 문화를 보면 너무 다릅니다. 묘족의 의복과 한국의 의복이 동일 민족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억지라는 거죠. 치우가 헌원 후대에 하나라 제후국인 여국의 군주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3800년이 지난 12세기에 치우가 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으로 묘족의 조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묘족의 신으로 모셔지고 제사도 지내고 있으므로 묘족의 조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고구려는 전욱고향의 후손인가? 삼국사기 광개토태왕편에는 고운의 조부 고환은 고구려의 반계인데 자칭 고양씨의 후손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의장편에 김부식의 논찬에서는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으나 내가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이 말이 전에 내려온 지 오래되니 이를 없앨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고구려는 또한 고신씨의 후손이라 하여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진서의 기록이 보인다 라고 했는데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북연의 고우는 고구려의 후손이면서 고양씨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했고요. 김부식은 고구려가 고신씨의 후예라고 한다더라. 진서에 보인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삼국사기보다 500여 년 전에 기록된 진서를 보겠습니다. 모용운의 자는 좌우로 모용보의 양자이다. 조부환은 고구려 왕족의 지파로 스스로 고양씨의 후손이라 하여 고를 성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광개토태왕편은 잘 인용을 했지만 의장편에서는 부신씨로 와전이 됐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삼국사기는 진서의 기록을 주장으로 생각하고 반대되는 광개토대왕릉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여시었다. 북부여에서 나오셨는데 천재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녀이다. 북연 고운의 주장은 고양씨의 후손이라는 거고요. 광개토대왕릉비의 기록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판결은 정통성과 명분이 필요한 북연 초대왕 고우는 고구려와 중국의 신화 속 인물을 이용한 주장일 뿐 고구려 광개토 태왕릉비와 같은 곳에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고구려가 전욱고향의 후손이라고 할 직접 증거가 없다. 홍사는 전욱고향의 문화인가? 중국의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중국과 연관이 깊은 우시라 교수의 주장입니다. 중국에서는 화 문명은 헌원 계열이 만든 문명이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욱 고향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전욱은 소호를 보좌한 공이 있어 고향에 봉하여졌으며 때문에 호를 고향씨라고 하였다. 처음 궁상의 도읍을 정하였으나 후에 상구로 옮겼다. 고향, 궁상, 상구는 제남시 남쪽과 제남시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남성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도상에 전욱의 활동 범위도 지정해 볼 수 있는데요. 홍산과 전혀 상관이 없죠. 차라리 태호라면 중국의 기록과 맞기라도 하는 겁니다. 해남자가 동방의 태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북방의 전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방의 끝에 크고 어두운 바다가 있는데 매우 춥고 얼음이 쌓였으며 눈, 우박, 서리, 싸래기 눈이 내리며 많은 물이 있는 들이 있는데 전욱과 현명은 이곳에 만이천리를 다스린다. 회남자에서는 중앙의 만이천리를 헌원이 다스린다고 하고 동방은 태호, 북방은 전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기에서는 북방 전욱은 그대로 채택을 한 거죠. 춘추 좌전과 제왕세기에서는 하남성 남부를 전욱 고향의 활동지로 보고 있고요. 회남자에서는 북택에서 영정고까지 북방 지역을 전욱의 나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춘추 좌전 등을 부정하고 회남자만 인정을 해도 홍사는 전욱이 아니라 태호가 맞습니다. 제가 못 찾은 부분도 있겠지만 요화 문명이 헌원 계열의 문명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사서는 태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판결, 전욱이 궁상, 상구 등에 도읍했다는 춘추 좌전을 부정하더라도 북방을 다스렸다는 회남자에 의거 태행산맥 동편, 홍산 지역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순임금은 동의인가? 맹자라는 책 이루 장과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순임금은 저풍에서 태어나서 부하로 옮겼다가 명조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동의 사람이니라. 저풍은 현재 산동성의 서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헌원은 화하고 화에서 동의가 파생된 일부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은 순임금은 동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전욱이나 헌원도 다 동의가 아니야 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내에서 반론을 안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부여가 먼저 있었기에 백제가 남부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제를 기준으로 부여가 북백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헌원이 화하고 순임금이 동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헌원의 후손인 순임금이 동의라고 해서 헌원도 동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제학회에서 중국과 한국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무조건 중국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한국은 멍청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계보도를 보면 소금천은 서제로 지정을 했죠. 주나라 문왕은 서이라고 하죠. 순임금은 동이라고 하죠. 전욱고향은 기록상 북제라고 되어 있지만 동이족이라고 우기죠. 그러면 얼추 소금천 계열은 서이, 창의 계열은 동이 이렇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요는 북적 지인입니다.
하나라 우임금은 서강이인입니다. 전욱고양도 우기는 거를 빼버리면 북제가 맞죠. 순임금이 동이이기 때문에 전욱고양도 동이이고 헌원도 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임금의 지역인 저풍은 확장동이 지역으로 판단되며 한국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요임금, 우임금, 주문왕 등은 동의가 아니며 헌원과 전욱도 동의가 아니다. 강태공은 동의인가? 여시춘추에 강태공은 동의지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의 선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에 이 사자는 선비가 아니라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선비는 유자를 썼어요. 유생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강태공은 동의의 관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강태공이 주나라 임금을 만난 지역은 섬서성 지역입니다. 조어대가 이 섬서성 지역에 있어요. 남하하는 황하 기준으로 서편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면 태호와 소호금천이 동방을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태공도 마찬가지로 동의의 관료다. 즉 산둥반도 제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판단됩니다. 판결, 제나라의 후임으로 동의지사라 부를 수 있지만 위수에서 낚시를 했다는 기록을 볼 때 태생이 동이족인지는 알 수 없다. 서원왕은 동이인가? 서원왕은 주나라 시대의 서이의 왕입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게 되면 서희가 참남되어 왕호를 칭하며 구의를 거느리고 종주를 쳐서 황하상류에 이르렀다. 기원전 10세기경 모광은 그 세력이 한창 떨침을 두려워하여 동방제후를 분리시켜 서원왕에게 명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즉 주나라 모광은 서원왕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서원왕은 황지의 동쪽에 살았는데 국토가 500열이 있으며 조회하는 나라가 36국이나 되었다. 모광이 초나라로 알려서 서국을 치게 하니 소문왕이 대병을 일으켜 서국을 멸망시켰다. 기원전 9세기경 주나라 여왕이 무도하자 회의가 쳐들어왔다. 이기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 때 왕인 선왕이 다시 소공에게 명하여 그들을 평정하였다. 유왕 때 왕실이 음란해지자 사이가 번갈아 침범해왔다. 그 후 유왕 때의 견융에게 멸망을 당했죠. 서주라는 나라의 역사는 한 270년 되는데 초기에 삼감의 난이 있었고 그 후 200여 년간은 서원왕, 서희, 회의 등에게 공격에 시달렸고 그 후에 번갈아 침공한 서희 중에 견융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서원왕만 보게 되면 전 10세기경에 왕을 칭했다고 하고요. 지난 회편 판결 가에서 봤듯이 BC 12세기경에 확장한 지역으로 생각되지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없어 원래의 동의가 아닌 확장된 동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국은 원동의로 보기 어렵고 확장된 동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원왕도 확장된 동의 지역의 왕으로 볼 수 있다. 공자는 동의인가? 공자는 노나라 사람인데요. 노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의 수도는 위나라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상나라의 왕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관나라와 채나라의 보호 아래 상나라 주왕의 아들 무경록보가 제사를 지내면서 상나라의 조상을 모시게 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 관나라의 관숙과 채나라의 채숙이 동의의 세력을 모아서 주나라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것을 관체의 난 또는 삼감의 난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 세력인 무왕 동생 주공단에 의해서 평정이 되고 관나라와 채나라는 없애버리고 대신 송나라를 세웁니다. 상나라 주왕의 형제 무경록보의
북부에 해당되는 미자계에게 송나라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동편 곡부 지역에 노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난을 평정했던 주공단의 장남 백금이 노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즉 노나라의 백금은 주나라의 무왕의 조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주공단입니다. 주나라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죠. 노나라를 동이족의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나라는 주공단의 아들 백금의 나라예요. 주공단은 골수 주나라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주나라의 핵심인데 그 아들이 동이족의 나라를 만들었겠습니까? 위치는 레이와 가깝지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없습니다. 그나마 확장된 동이 지역이라고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고요. 원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공자는 동이에 살고 싶다고 했죠. 자신이 동이에 살면 동이에 살고 싶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발언은 공자가 사는 노나라는 동이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공자는 제나라와의 회담에 참석을 했고요. 이때 제나라에서 동이의 음악, 레이의 음악을 틀으니까 이 레이의 음악을 욕하면서 그 악사들을 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적지약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동이인일 수 없습니다. 공자가 기록한 책인 상서는 요순 하상주로 주나라 정통론인 거예요. 공자가 동이족이면서 요순 하상주 정통론을 기록했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 역발상으로 공자는 동이고 하상주를 기록했으니 하상주가 동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걸 상하탱석이라고 합니다. 역시 국제학회에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하면 하상주가 중국 역사이기 때문에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결론이 나버릴 것입니다. 판결, 상나라 영역에 주나라에 의해 생긴 노나라는 주무왕 조카 백금의 나라로 동이라 하기 어렵다. 공자도 상나라의 후손 같다라고 했을 뿐 동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고 구이에 살고 싶다고 했기에 공자를 동이로 볼 수 없다. 기록을 근거할 때 가장 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태호고요. 그나마 동이 세력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은 소금천, 강태공, 서원왕입니다.